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여러분들이 언더스탠딩. 사랑하는 언더스탠딩. 네, 오늘 또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과 연금에 대해서 네. 가르쳐드리려고 하는데 또 벌써 또 나간다. 또 연금 얘기하니까 지루하다 이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어, 연금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못 들어본 얘기 할 겁니다. 오늘은 매우 과학적인 연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연금을 과학적.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어. 불려서 뭐 그 얘기는 지겹도록 들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 모아진 연금이 100만 원이든 100억 원이든 1억 원이든 이거를 노후에 받는데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를 442로 받느냐 334로 받느냐 111로 받느냐. 우리 축구에서 똑같이 여러 명 뛰는데 442로 가는 거 하고 4 이게 다 다르잖아요. 포메이션 그게 어떻게 게임을 거냐. 결정하잖아. 그렇습니다. 세상에 연금도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받을 때 어떻게 받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얘기를 그렇게 안 해주더라고 금융회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사실은 뭐 제일 많이 싸우면 최고죠. 그냥 그렇지. 내가 뭐 많이 싸우면 최고지만 더 많이 싸울 수가 없을 때 어떤 식으로 받는 게 가장 유리한가? 요거는 매우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복잡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 가르쳐주고 넘어가는데 네. 여러분은 그걸 꼭 알아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더스탠딩 시청자 정도면 그래도 이해하실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연금하면 교보생명. 나는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다들은 그렇게 모르시고 계시더라고.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교보생명이를 한번 했는데 매우 호평을 받았고 그래서 또 연금 한번 그렇습니다. 그때는 연금 모으는 거와 관련된 거였고 오늘은 받는 편. 네. 또 솔직히 한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전문가를 섭외를 했는데 네. 항상 섭외하고 나면 연금은 전문가가 교보생명이 있더라고요. 묘하게도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회사. 그래서 잠시 후에 전문가 두 분 모시고 그 예. 얘기 할 겁니다. 교보생명의 김소연 노무사님 네. 그리고 교보생명의 강필성 계리사님 네. 두 분 모시고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요. 정프로 이번에 확 달라진 스노우피크 봤어? 아 당연하죠. 현빈이 모델로 딱 너무 멋있어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탁월한 선택이지. 이보다 완벽할 수가 있을까? 그럼 이번 시즌 역시 형님의 패션 스노우피크가 책임지겠네요. 당연하지. 정프로도 지금같이 매장으로 가자고. 자연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다. 프리미엄 아웃도어의 기준 스노우픽 어페럴. 일상에서도 자연에서도 편안하고 멋있게 감성 코퍼레이션이 만듭니다. K뱅크 생활통장. 생활비는 돌아온다. 최고 연 3% 이자로. 체크카드 교통비 리워드로. 생활비는 돌아온다. 스벅 GS25 체크카드 캐시백으로. 쿠팡 와우 멤버십이 공짜로. 생활비는 돌아온다. K뱅크 생활통장으로. 3% 듣는 모두에게 3% 듣고 3% 챙기세요. 해당 금리는 8월 28일 기준이며 300만 원 이하 시 세전연 3%, 초과 시 세전 0.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 상품으로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교보생명의 김소연 노무사님 그리고 강필성 계리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둘 중에 어느 분이 강필성님이고 어느 분이 김소연님을 굳이 저희가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너무 명확하죠. 아니 그 김소연 노무사님은 지난번에 한번 저희랑 한번 나오셨었고, 네, 맞습니다. 네. 강필성 계리사님이 오늘 처음 뵙는데 계리사가 참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리사는 뭡니까? 계리사는 원래는 이제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뭐 예. 위험률이나 상품 개발을 하면서 참여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숫자를 계산도 하고 그리고 뭐 보험 상품 만들 때 이제 요율이 적정한지 이렇게 검증도 하는데요. 퇴직연금에서도 이제 계리사가 있거든요. 퇴직연금에서는 이제 퇴직금이 적정한지 그 회사별로 사실 저희가 그 한 명 한 명 다 계산을 합니다. 한 명 한 명 다 계산을 해서 그 퇴직금이 적정한지 이렇게 검증하는 거를 매년 하고 있고요. 그런 일을 지금 쭉 해오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적정한지는 퇴직금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 퇴직할 때 예.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또 예. 계리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계리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할 때는 이제 저희와 같은 계리사가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다. 시뮬레이션 해준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이든 어떤 보험이든 상품을 설계하려면
이런 위험을 보장하려면 한 달에 얼마 내야 될지 사실 막막하잖아요. 너무 조금 받으면 좀 손해가 크고 너무 많이 받으면 또 안 되고 적절한 그게 있어 아마 그걸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오신 네. 교보생명의 김소연 노무사님. 네. 이분은 지난번에 나오셔서 조금 익숙하시긴 할 네. 텐데 우리나라 최고의 노무사. 아나운서와 같은 딕션. 음. 대단했죠. 네, 저희가 두 분을 다 교보생명에서 모시면 저희도 좀 균형이 안 맞아서 네. 다른 분들 찾았는데 네. 어쩔 수 없어. 제일 훌륭한 분이 다 두 분이 네. 공교롭게도 같은 회사를 다니고 계셔서 네.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같이 모셨습니다. 네, 지금 그냥 알고 있기로는 국민연금도 있고 기초연금도 있고 그동안 회사에서 부어서 하는 나의 퇴직연금도 있고 별도로 개인연금도 있는데 대체로는 그게 한 달에 몇 살부터 어떻게 받는지를 그냥 정해놓고 받는 거 아닌가요? 그걸 막 내가 자동차 운전하듯이 좌회전도 했다가 우회전도 했다가 후진도 했다가 그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이제 연금이랑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오늘은 이제 연금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이제 태어난 나이에 따라서 받으시는 나이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나이에 정상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이제 정상연금 또는 정상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네. 대개는 65세부터 받죠? 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예. 이제 65세부터 받는 정상연금을 거고. 받으시고 네. 만약에 65년에서 68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64세 그리고 61년에서 64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63세 그렇게 정상연금을 63세에서 뭐 예. 65세 그 사이. 나이에서 받는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원래 정해져 있는 연령에서 더 빨리 받으시는 것을 이제 조기연금이라고 하거든요. 조기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이제 10년 예. 이상 되시고 그리고 기준소득보다 소득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신다면 이제 최대 5년까지 당겨서 받으실 수가 따로 돈벌이를 있습니다. 하면 당겨받는 건 어려운데 따로 돈벌이를 어느 정도 이상만 안 하면 네. 저 돈 없으니 먼저 좀 빨리 받을게요 하는 게 가능하다. 이 기준소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이제 A값이라고 해서 예. 국민연금 그 가입자들의 평균 급여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네. 같거든요. 네. 그 수준을 넘어가서 이제 초과 소득 월액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때는 조기 수령은 안 조기 되고. 수령이 안 됩니다.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그때 이제 소득 활동을 하셔서 이제 기준 소득 이상 되시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안 조기 돼요? 수령이 안 됩니다. 65세부터 받는다 하면 65세부터는 받을 수 있는데 네. 미안한데 60세부터 받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거는 그걸 조기연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돈벌이를 어느 수준 이상 하면 안 된다. 그 얘기 같아요. 당겨서 받는 게 가능한 만큼 또 이제 미뤄서 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제 미뤄서 늦춰서 받는 거를 이제 연기 연금이라고 하고 똑같이 이제 5년 연기해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기해서 받으시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 소득이 넘어서 소득이 있으시다면 이때는 이제 못 받으시는 건 아니고 감액이 됩니다. 원래 받으시는 돈의 최대 50%까지 국민연금을 감액해서 받으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데 이해됐어요. 거기서 지금 약간 헷갈리는 게 내 소득이 생겼어요. 벌이를 해. 벌이를 해. 유튜브 해 계속. 그래서 55세부터 내가 신청을 했는데 벌이가 있으면 네가 소득이 있네? 그러면 다 미리 신청해도 다 안 줘. 국민연금은 그런 컨셉이고. 60세까지 이제 만약에 땡길 수가 있다면 이제 60세부터 65세 사이에는 지급을 멈출 수가 있는 거고요. 국민연금에서 보고 너 소득이 있네, 너 연금 안 받아도 되겠네, 우리는 안 줘. 이런 컨셉이요, 아니면 내가 소득이 있으니까 좀 홀딩해 주세요 이런 컨셉입니까? 전자가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국민연금에서 지급을 중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좀 빨리 받을래요. 해도 안 된다. 왜냐면 저희는 대대로 명이 짧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60세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60세에 돌아가셔서 나 지금 벌긴 하지만 일단 최대한 빨리 주세요. 나는 70을 못 넘길 것 같아.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좀 받고 가고 싶다. 그래도 그래도 안 됩니까? 그래도 소득이 있으면 빨리 받는 연금을 깎아서 줍니까? 그럼? 깎아서 주는 게 아니라 지급이 아예 중지될 수가 아예 안 있어서요. 돼요? 예, 지급이 아니, 중지. 얼마나 더 벌면요? 얼마나?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A 값보다 많이 벌면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280만 원 정도 이상을 버신다라고 하면 조기 노령연금을 이제 선택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에는 65세라는 기준값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먼저 받고 싶니? 라고 하면은 요건을 3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야만 이 조기 노령연금은 신청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아예
신청 자격 자체가 되지 않는 아예 거죠. 신청이 안 되고. 네, 질문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처음에 신청할 때는 소득이 없다가 네. 그래서 소득이 생겼어. 60세부터 받기 시작하다가 뜻한 바 있어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돈을 많이 벌리네. 아, 참. 그런데 젊을 그럼 때도 어때요? 그러더니 그럼 또 어때요?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신청 요건 자체를 이제 아, 예, 그러면 중간에 충족하지. 주다가도 스톱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야 진짜 엄격하네 국민연금이.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받아라라고 해서 뒤로 미뤄져요? 그런 거죠? 아니면 네, 그렇죠. 아예 이제 없어져요? 이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예. 내가 조금 더 빨리 평생을 받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되는 건데 네. 먼저 지급받으니까 먼저 지급받는 만큼 조금 더 나중엔 적게 주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평생 받을 건데 빨리 주니까 조금 덜 받는 개념. 아. 이 연기연금은 이제 늦게 받으니까 평생 받을 거니까 조금 못 받은 기간만큼 좀 더 주는 개념. 그럼 중간에 저희가 벌이가 생겨서 조기 수령하던 연금이 중단되면 네. 그 조기 수령하려고 했던 거는 나중으로 이연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평생 동안 받으시게 되는 거니까요. 손해는 아닌데 네. 그럼 하나 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65세로 원래 가만히 있으면 65세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연금은 네. 나오잖아요. 근데 65세에서 뜻한 바 있어서 유튜브에서 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린 불안해. 죄송합니다. 저희는 불안합니다. 노후에도 소득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때도 감액이 됩니까? 내가 원래 나오는 네, 국민연금보다? 방금 계리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조기 노령연금과 이제 연기연금이라는 것 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요건 자체는 예를 들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인 건데 네. 이것과는 별개로 일단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알겠습니다. 감액이라는 여지가 있게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준 금액을 정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국민연금 받는 분들의 평균 소득인 네. A 값이고 네. 그러면 65세 이상 되면 감액은 돼도 마치 그 국민연금 받는 걸 뒤로 받을게요. 신청하듯이 감액 시켜놓고 나중에는 많이 주겠으나 소득이 줄어들면 그쵸, 많이 주겠으나 나중에 많이 계산해서 준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내가 조금 덜 받게 되긴 하지만 그냥 어. 평생 동안 받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보완이 된다라는 그런 차원인 거죠. 다시 더 계산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준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돈벌이를 하면 네. 손해네요. 아니 우리 말은 정확하게 합시다. 그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그럼- 안 그러면 나 유튜브 안 내가 할게. 그러니까 안 둘 할래. 중에 골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어. 얼마 이상 벌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치. 애매하게 벌면 국민연금도 못 받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애매하게 내가 고생만 돈벌이를 해서 하고. 100만 원을 더 버는데 어. 그 탓에 국민연금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중에 뭐 50만 원을 못 받으면 어. 나는 기껏 열심히 일해서 결국은 50만 원어치 벌이만 한 셈이니 그럴 거면 집에서 놀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소득의 연계라는 거가 이제 예. 무조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두 분께서는 뭐 70세, 80세까지 유튜브를 하실 건데 네. 80세까지 이게 뭐 감액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예. 65세라고 하면 5년까지만. 다른 소득의 감액 여부는 5년까지만 봐주거든요. 네네. 65세 받으면 미리 받는 것도 5년, 네. 이후에도 5년. 네, 그러니까 이제 70세가 되시면은 사실은 이제 다른 소득이 있다 하시더라도 네. 이 감액까지는 이루어지지 그건 않는다. 똑같다. 왜냐하면 실제 노후 소득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어렵네. 이거 어렵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아. 먼저 당겨봤든 나중에 로 받든 정해야 한다. 라는 거고 그런 분들은 그럼 무조건 뒤로 미루는 게 좋네요. 미루는 것을 이제 신청하시는 분도 많고 예. 최근에 예. 이제 또 조기연금도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조기연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정상적으로 받는 것보다 당겨 받으면 이제 감액돼서 받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근데 그 받는 시점이 어쨌든 최대 5년까지 빨리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개시 후에 이제 특정 시점까지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받으시는 연금보다 더 쌓인 돈은 더 많이 받으시게 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한 차트가 있어서 이것을 한번 보면서 아, 네. 한번 보시죠. 네. 예. 조기연금을 먼저 시작해서 예. 받은 만큼 이제 초반에는 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이제 네. 65세까지는 사실 정상연금이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기연금이 쌓인 금액이 더 많으신데요. 근데 만약에 조기연금으로 정상연금과 동일한 금액을 받으신다면 조기연금이 계속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이제 조기연금을 매년 받는 금액이 이제 정상연금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제 65세부터 쌓이기 시작하는 정상연금이 늘어난 속도가 더 빠르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물가상승률 3%
가정을 하고서 이제 연금을 받아가서 투자하지 않고 생활비로 다 썼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74세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74세부터 정상연금이 더 유리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동일하게 이제 아까 연기연금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원래 정상연금보다 더 받는 연기연금을 5년 미뤄서 받는 연기연금을 선택하셨다고 하면 이제 80세 이후에 연기연금 이제 정상연금을 누적 받는 것보다 누적해서 받는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 정상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냐? 네. 5년 당겨서 받는 게 유리하냐? 5년 나중에 밀어서 받는 게 유리하냐? 그걸 선택할 때 큰 기준이 큰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사느냐 아니면 빨리 죽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판단 표지가 될 수 있는 게 방금 말씀 주신 기대 여명. 그러니까 네. 내가 정말로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빨리 이제 갈 것 같으면 네, 갈 것 같네요. 빨리 요즘 느낌이 안 좋아. 느낌 안 좋아. 그런 네, 경우에 네. 이제 기대 여명이 짧은 경우에는 이제 네. 빨리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왜냐하면 죽으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조금 우리 집안이 조금 대대로 장수 집안이다 그러면은 이제 알겠습니다. 조금 더 늦게 받으시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리스크를 생각하면 일단 내가 그걸 기대 여명이라고 하지만 자기 수명을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최소한 적정한 수준 받거나 늦게 받는 게 꼭 유리한지 근데 모르겠는데. 저 숫자한테 알려준 거예요. 내가 74세보다 빨리 갈 것 같으면 일단 빨리 받아라. 조기연금. 베팅을 할 때. 조기연금. 그리고 80세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으면 최대한 늦추면 월 지급액이 많아지니까 일단 월 지급액을 튀겨놓고 더 오래 살면 좋으니까 80세보다 오래 살 것 같으면 일단 뒤로 미뤄라. 그리고 74세하고 80세 사이에는 그냥 적당히 그냥 해라. 65세부터 받는 게 좋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실제로 그래서 조기 노령연금이나 이제 연기연금을 신청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기대 여명 그리고 이제 본인이 실제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 그래서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셨을 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어찌됐든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예, 실제 빨리 받으시는 거가 일단은 조금 더 적은 금액이 수령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약간 이제 뭐 빨리 쓰자, 이제 더 늙기 전에 빨리 젊었을 때 즐기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그렇죠. 예, 이제 최근에 조금 많아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고 비교를 해보면은 만약에 기대명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면 정상연금이나 노령연금이 훨씬 더 유리하신 예, 부분이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4세부터 80세까지가 수명이라면 그거는 어떤 걸 선택해도 동일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정상이 유리하다는 뜻입니까? 조기연금보다 이제 정상연금이 유리해지는 연령이 이제 74세부터인 거고요. 네. 그리고 80세부터는 이제 연기연금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제가 요령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면 소득 활동을 하면 불리해지잖아요. 예. A 값보다 더 많은 소득 활동을 하면 무조건 뒤로 미루는 게 제일 좋고. 네. 그게 요령인데. 대개는 소득 활동을 할 정도로 건강한 분이라면 80세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딱 요령은 두 가지예요. 일단은 내가 74세를 못 넘길 것 같다. 그러면 소득 활동도 사실 하지 마셔야 돼.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그냥 여생을 즐기되 빨리 당겨받는 게 좋다. 그런데 그게 아닌 분들은 무조건 뒤로 늦추는 게 좋다. 야, 그럼 그런 경우가 진짜 억울하겠네. 노령에 진짜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득은 높고 기대 수명이 낮아지면 진짜 최악이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는 내 수명을 깎아먹는 일을 하면 안 돼. 안 되는 거네. 그럼 완전 최악이네. 그러니까 건강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네, 그래야 되겠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유튜브 하는데 맨날 지금처럼 댓글로 욕 먹고 이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 뭐 욕 먹더라도 애들 아직 학교 졸업도 안 하고 하니까 이 프로를 하잖아요. 네. 근데 나이 들어서는 여러분이 댓글 이상하게 달면 연금도 못 받아, 막 기대 수명도 짧아져. 그렇지.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지금 사실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연금을 받아서 모두 사용했다는 가정이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요즘에 이제 투자에도 관심이 많이 있으시니까 만약에 조기연금을 먼저 받아서 이걸로 투자를 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예, 투자를 해서 하면 내가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조기연금으로 받은 게 유리하게끔 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까 그 조기연금이 그 정상연금이 더 유리해진 시점이 이제 74세 연령인데 그렇죠. 이 연령이 좀 뒤로 넘어갑니다. 왜요?
조기연금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 네. 돈은 먼저 받아서 투자를 한 금액이 되고 그래서 정상연금을 이제 뒤늦게 이제 시작해서 그 금액이 쌓여있던 돈은 투자해서 더 이자가 많이 나오고 있을 테니까 예. 4%를 수익이 난다고 가정을 하면 예. 이제 조기연금이 이제 76세까지는 유리한데요. 그 이후에 이제 77세부터는 정상연금이 이제 유리해지는 시점이 돼서요. 아까 이제 74세였는데 네. 이게 77세로 이제 옮겨간다는 옮겨간다는 거죠. 예, 예. 계산도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4%가 못마땅하신 분들도 또 있거든요. 나는 이제 한 8% 정도는 이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8%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조기연금이 유리하다가 이제 정상연금이 유리해진 시점이 아까는 이제 77세였는데 이게 85세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85세부터 이제 정상연금이 유리해진 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그 말은 웬만하면 빨리 당겨받는 게 유리한 계산이 나온다 그 말이죠. 예, 투자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실 수 있다면 당겨 받으시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건데요. 근데 국민연금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돈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도 어차피 같은 금액으로 계산한 거니까 지금까지는 나는 오래 살 것 같으면 뒤늦게 받고 빨리 이 세상 떠날 것 같으면 당겨받아라. 이게 요령으로 알았는데 아니야. 근데 내가 워렌 버핏이야. 투자를 잘해. 그러면 오래 살 것 같아도 빨리 당겨받는 게 요령일 수 있다. 연 8%만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무조건 당겨받는 게 항상 유리하다가 되겠네요. 그럼 85세까지가 브레이크 이븐이 되면 그리고 연기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98세까지 가야지 연기연금이 좋아지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래서 연기연금을 선택하실 이유는 이제 없어지시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8%를 연 20년 뭐 30년 가까이 8%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불가능이야. 연 8%의 수익을 내려면 스트레스 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명이 그분은 줄어. 빨리 가십니다. 수명이 그러니까 줄어요. 나는 투자를 잘하니까 그분은 당겨받아야 돼 무조건.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좀 정하자면 국민연금에 대해 기금을 운영할 때 이제 장기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장기 목표 수익률이 이제 4.5%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기금 정도는 운영한다 치면 이제 4에서 5% 정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제 조기연금 5년 당겨서 받은 거와 정상연금을 비교했을 때는 이제 77세에서 78세 정도가 이제 브레이크 이븐 되고요. 그리고 정상연금이나 연기연금은 85세에서 87세 정도에서 브레이크 이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노후에 준비해둔 돈이 없어서 그냥 연금 받으면 그달 생활비로 쓰지 무슨 투자고 뭐고 없어 라는 분은 74세 80세를 기준으로 빨리 갈 것 같으면 당겨받고 좀 오래 살 것 같으면 늦춰받으면 되고 나는 그래도 좀 모아둔 돈도 있고 그래서 노후에 연금 들어오는 걸로도 또 열심히 굴릴 거야 라고 하는 분은 그 기준이 더 뒤로 미뤄진다. 그 판단 잘 하셔라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연 대표님 그냥 태어날 때 그 손금에 너는 몇 살에 간다. 그걸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뭐 대충 정해져 있다며. 그러니까 알면 얼마나 계산이 쉽겠습니까? 손금을 보면 안 되면서 긴 거 보면 얼마나 사는지. 근데 그러면 생명보험 안 되겠다. 그런 것도 하여튼 생각해야 된다. 야, 복잡한 게 있었네. 너무 복잡하다. 또 뭘 생각하면 됩니까? 간혹 이제 건강보험료가 무서워서 조기연금 선택하신다는 기사를 좀 보신 적이 저 그 있으실 얘기 거예요. 들어봤습니다. 미리 받아서 조금씩 나눠야 되지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뒤에 가서 건강보험 많이 낸다. 그 얘기 들어봤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건강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3,400만 원이 되면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해당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개정이 돼서 이제 2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2천만 원이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피부양자 자격에 박탈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이 소득에
포함이 되는 항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 2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자격 박탈이 돼서 지역가입자가 돼서 네.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 예. 국민연금이든 다른 소득이든 하여튼 다 합쳐서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내야 된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받는 돈과 국민연금 합쳐서 2천만 원. 얼마 2천만 원 넘으면 그때부터 나는 건강보험 그건 내야 된다. 내야 되니까 가능하면 그 국민연금을 조금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조기 수령해야 조기 수령해서 나눠서 받는 게 낫다. 는 건데 2천만 원으로 이제 그 기준이 좀 강화되면서 예.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제 월 200만 원 받으시는 분이 조기연금 선택하시면 이제 70% 수준으로 감액이 돼서 140만 원, 140만 원 돼서 연간 이제 1,680만 원 정도 수준으로 2천만 원 넘지 않죠? 예, 2천만 원 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서 당장에는 이제 건강보험료의 그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연동해서 수령액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조기연금을 신청해서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시는 게 수년 내에 그 인정 조건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천만 원이라는 게 그 2천만 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죠. 2천만 원의 기준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금액이 예. 받으시는 금액을 이제 2천만 원 밑으로 맞춰놨더라도 이 수년이 지나면 이제 2천만 원을 넘어.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비해서 올라가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와. 숫자로 이런 거 하는 게 계기사입니다. 이런 건 좀 알 수 있겠어요 지금 이거? 수학가되셨습니까? 야, 진짜 보여주세요. 나 이런 거 이런 표가 있는지 처음 봤어. 왜 이런 거 지금까지 안 가르쳐줬지? 네. 그 정상연금을 만약에 200만 원 받으시는 분이 조기연금 감액해서 이제 140만 원을 받으실 받으면 때 네. 60세부터 이제 수령을 하시면 물가상승 3% 가정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면 원래 정상연금 65세에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기연금을 땡겼는데 이제 피할 수 있는 연령이 66세가 되게 되거든요. 66세부터는 어쩔 수 없이 체포돼서 들어가서 건보료 내야 된다.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해봐야. 그래서 괜히 받으시는 금액만 감액이 되고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또 내고 하셔야 되는 이거는 진짜 아트네 아트. 야. 진짜. 그래서요. 결론 그랬어요. 1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은 감액해서 이제 5년 감액하시면 이제 70만 원 그렇죠? 수준이 될 건데요. 예. 이렇게 70만 원 수준으로 받으시는 분은 이제 2천만 원을 넘기는 연령이 이제 90세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또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90세가 될 때까지는 2천만 원을 안 넘지만 66세부터는 이제 1,000만 원을 넘거든요. 네. 국민연금 받으시는 금액이 그렇죠. 1,000만 원 연간 1,000만 원 넘죠. 근데 이제 우리 건강보험료를 받는 그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게 되는 기준이 일단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시면 박탈되게 되고요. 그리고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5.45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으신다. 이러면 또 그 피부양자 조건에서 박탈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준 이 정도면 이제 다 박탈당한다고 봐야 되겠네. 서울에 이제 집이 있는 정도다. 그러면 유지하시기가 어렵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기연금을 이제 땡겨서 받는 게 그렇게까지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건을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퇴직하시면서 빠르게 차라리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을 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신청하시면 이제 직장에서 내던 건보료 수준으로 이제 3년 동안은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보료를 좀 낮춰서 3년 동안은 내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3년 동안 다시 자세히 좀 얘기해 줘봐요. 걸리는구나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중요한 거 할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시면 어떡합니까? 그 방금 얘기한 건 뭐예요? 우리 처음 들어본 얘기라 그래요. 지금 막 당황스러워 지금.
건강보험료의 그 PB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럴 경우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퇴직을 하신 다음에 이미 재산이나 소득 조건 때문에 건보료가 훅 올라가죠. PB양자 자격이 안 되신다면 네. 빠르게 이제 이미 계속 가입 신청하셔서 이미 계속 가입. 건강보험에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하셔서 네. 3년 동안은 이제 직장에서 낸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딱 거기까지만 재산이 내시면. 아무리 많고 지역권 가입자로 돌아서서 더 올라가야 하는데 3년 동안은 그러면 너무 충격적이니까 3년까지는 그냥 조금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 퇴직하시고서 만약에 신청을 안 하시면 가지고 계시는 재산까지 이제 포함해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건강보험료가 7.09%인데 그게 이제 직장에 있을 때는 절반만 내셨을 거거든요. 그게 이제 2배로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왜 우리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까요? 진짜 깨알 같은 굴팁이다. 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얘기는 보통 그 금융회사에서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얘기니까 괜히 이 얘기해서 그 정부한테 밉보이기 싫어서 이런 얘기를 아예 언급을 안 하고 금융회사는 알면서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아니 뭐야 뭐 그런 게 있어라고 할 테니까 그냥 있는데 조용히 얘기 안 하니까 우리가 몰랐던 거네요. 몰랐습니다, 진짜. 근데 괜찮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지금 정부에서 보고 이 교보생명 왜 이런 걸 지금 언더스탠딩 해가지고 괜찮아요. 우리는 고마운데 괜찮겠습니까? 다 얘기해주네. 교보생명 칭찬해. 근데 사실은 퇴직연금을 하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분들께서 내가 은퇴할 때 또는 내가 퇴직할 때 이제 단순히 그냥 퇴직연금 하니까 퇴직연금만 조금 컨설팅 해주면 너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 국민연금도 좀 우리가 좀 더 알고 싶고 다른 사적연금에 대해서 같이 조금 통합적으로 컨설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계리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숫자에 굉장히 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가정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적절한 연금 설계 가능한지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시청자분 오늘 요거는요 제가 보기엔 오늘 지나가면 어디서 또 배우기 어렵습니다. 요거는 별도로 다운 받으셔서 외장하되 박제돼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넣으셔야지. 요거 딴 데서 또 얘기 들으면 아주 힘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얘기를 그러면 좀 해보면 이제 공적연금은 이제 얘기를 드렸으니까 사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적으로 붙는 연금 있을 수 있죠. 이런 사적연금을 선택하시는 때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은퇴를 하면 우리는 이제 은퇴를 언제 할지도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돈을 언제까지 벌거나 뭐 언제 죽을지 뭐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퇴직하고서 이제 보통은 퇴직하면 이제 쭉 쉬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마음이 많이 변하셔서 다시 또 재취업도 하시고 또 아니면 상황이 달라져서 또 재취업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뭐 요즘에 이제 의학 기술 좀 발달하고 뭐 기적의 약이 뿅 나와서 뭐 우리 수명이 이제 20년 더 뭐 이렇게 살 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받는 금액을 좀 유연하게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그런 연금 상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 끝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옵션을 다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연금을 받으실 때 중요한 선택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붙는 연금 상품은 다 그런 옵션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국민연금처럼? 일단 퇴직연금에서는 보통 이제 이렇게 금액을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상품들은 있는데 보통 이제 내가 사는 동안 끝까지 받는 그런 상품을 보유한 데는 이제 생명보험사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은 생명보험사에 가입할 수도 있고 증권사에 가입할 수도 있고 은행에 넣을 수도 있고 있는데 생명보험사를 통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내가 직장 다닐 때 퇴직금을 차곡차곡 모아놨으면 나중에 이걸 받기 시작하면 하여튼 내가 죽을 때까지 받게 해주세요 옵션이 있다. 생명보험사는 증권사는 그런 거 없이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동안 잘라드리는 것만 해주고. 생명보험사에서도 이제 확정해서 기간을 잘라서 드리는 스타일이 있긴 있는데 예. 또 생명보험사의 강점은 어쨌든 종신연금형으로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을 선택하실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연금을 오랫동안 받으시기 때문에 연금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럴 때 그거에 대처를 하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또 내가 오래 살 때 그것을 또 해지할 수 있는 장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필요합니다. 같은 내가 퇴직금이 1억 원이 쌓여 있더라도 네. 그렇더라도 내가 이걸 종신연금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생명보험사밖에 없고. 그런 네. 옵션이 그러면 있는 거. 그 대신 받는 금액은 좀 작아지긴 하겠네요. 종신이니까. 종신이니까. 매달 받는 금액은 좀 작아지진 않습니까? 예, 작아지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을 받는다. 1억을 예. 받는데 3.5% 불이해서 뭐 55세에 받으신다고 하면 종신으로 이제 받으시면 40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되고요. 예. 이걸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기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더 금액이 많은 커지겠죠. 금액을 예.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10년 받으신다 하면 97만 원 정도 매월 받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1억 원을 10년에만 찢어주시오. 60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55세부터 연금은 개시가 가능하시고요. 뭐 근데 이제 연금을 개시하시는 시점은 이제 원하시는 시점에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알겠어요. 그런 건 생명보험의 장점은 알겠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국민연금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미리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 이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연금, 퇴직연금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라는 기준 기준으로. 나이가 예.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우리가 보통 법정 정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60세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60세부터 65세에 해당하는 소위 이제 소득 공백기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네. 퇴직을 했는데 혹시나 이제 취업을 못했을 때에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퇴직연금과 관련된 사적연금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받으시는 건데요. 네.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이제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도 만 55세를 넘어야만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 선택권이 네네.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민연금처럼 이 55세보다 더 전에 받고 싶다. 그건 이런 안 거는 되고. 과세를 그건 포기하는 안 그러니까 예, 세제 혜택을 포기하면서 받으시는 거지. 일단 55세 이후가 되셔야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퇴직금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금액이 좀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뭐 건강보험이나 뭐 해당된 뭐 이것저것 고민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받는다고 하자. 혹은 65세부터 받는다고 결정하자. 이렇게 딱 치고 그러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55세부터 받아야지. 그러면 65세까지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 그 전략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소득 공백기에 소득이 없으시다면 사실 연금이라는 게 뭐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받으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예. 연금이라는 건 그 노후에 내가 생활하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예. 위한 예.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때 소득이 없다 하시면 연금을 땡겨서 조기연금을 받으시는 것보다 차라리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활용해서 그 먼저 받고. 구간을 받으시고 그리고 연금은 이제 그 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받으신 시점에 받으신다면 그럼 이제 받으시는 금액을 손에 안 보고 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죠. 아까 국민연금 할 때 그 받는 국민연금이 A 값보다 많다 적다 뭐 이거가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그것도 그 들어가. A 값이 넘는지 안 넘는지 판단할 때 내가 따로 받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합쳐서 계산합니까? 아니면 국민연금만 따져서 얼마를 받냐 못 받냐를 합니까? 즉 아까는 국민연금이 A 값을 넘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국민연금 소득 정해져 있는데 네가 다른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에서 돈을 더 벌으면 조기연금도 스톱. 그리고 연기연금 할 때도 깎아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데 그때 저는 유튜브에서 번 돈이 아니라 퇴직연금에서 찾아번 건데요라고 해도 유튜브에서 번 거랑 똑같이 계산해요? 아니요. 소득으로 치냐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그 소득이나 이런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예.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이러한 소득들만 이제 그런 기준 금액에 들어간다라고 퇴직연금으로 얼마를 받아도 네. 그거는 계산 안 해요? 국민연금이랑은 관련이 없는 관계 거죠. 없고? 네, 네. 근데 이제 퇴직연금 자체, 사적연금 자체에 뭐 연금 수령 한도나 이런 것은 적용받을 수 있어도 실제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수령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내가 많이 받았을 때 미리 해서 지금 이제 딱 들어보면 내가 이제 별도로 사적으로 든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좀 미리 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았을 때 세금 문제 같은 건 없습니까? 이게 세금 부분도 또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불안합니다. 또 무슨 얘기를 듣게 될지. 네, 제가 오늘 너무 폭탄을 터뜨리는 느낌인데, 말씀하십시오. 예, 그 퇴직연금은 이제 퇴직금이 원천인 경우랑 그리고 내가 직접 낸 금액은 좀 다르게 분리해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낸 돈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내가 낸 돈이 있고. 예, 퇴직연금 계좌는 두 가지의 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 퇴직금을 회사에서 쌓아주는. 회사에서 쌓아주는 퇴직금을 받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내가 이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추가로 직접 붓는 게 있죠. 예, 직접 붓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의 금액이 있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보통 이런 계좌를 분리해서 운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퇴직금은 그 퇴직소득세가 적용이 돼서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내가 추가로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연금소득의 한도에 적용이 되는지 이 저율 과세에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세율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퇴직연금을 수령하실 때에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연금소득세다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예. 실제 세율은 그분이 일시금을 받았을 때 퇴직소득세율의 70%. 네. 예, 이제 그 적용되는 세율로 그냥 과세가 종결이 되고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 퇴직연금 제도에는 본인이 추가납을 해가지고 늘어난 세액공제를 퇴직금이 있어요. 예. IRP라고 하나? 예. 그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이제 무조건 IRP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는 말씀 주신 사용자가 퇴직금으로 납입해준 재원 그리고 가입자가 나의 노후소득을 위해서 추가로 납입한 내가 재원 자발적으로 스스로. 네, 그리고 이 두 가지 재원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 예. 이런 돈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돼요? 퇴직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소득세의 70%로 과세가 종결이 되고 예. 그리고 이 추가 납입한 금액 중에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 또 나뉘어질 수 있거든요. 연말정산에 써먹은 것과 네, 맞습니다. 그냥 연말정산에 써먹지도 않을 건데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나중에, 네. 낸 거를 구별해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 별도로 과세가 되시는 게 없고요. 예. 과세가 아, 제외되는 거고 예. 추가 납입해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았고 이 운용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에 연금소득세에 적용을 받으시게 되는 건데 예. 이거는 3.3에서 한 5.5% 정도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세법은 계속 개정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예, 아시다시피 추가 납입 관련한 세액공제 혜택도 계속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맞아요. 하거든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저희가 아.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해야지 안 그러면 그러네. 나중에 가서 이거 한꺼번에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문제이거든요. 젊을 때 노후를 위해서 연금 상품에 그 이름이 IRP든 뭐든 붙는 거는 붙고 나서 그걸 연말정산에 써먹었으면 그렇게 부은 돈은 나중에 노후에 네. 과세 대상이 되고 네. 안 써먹었으면 네. 이거는 그냥 보통 예금 통장에 넣어서 네가 알아서 써 하는 그렇지. 느낌으로 어. 세금에서 제외해 준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연말정산 그 한도 내에서 보통 납입하니까. 그 인출 순서는 과세가 제외된 금액이 가장 먼저 인출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퇴직소득이 나오고요. 방금 말씀 주신 세액공제 혜택이나 이런 걸 받는 금액이 가장 마지막에 인출이 되도록 세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 연금 수령 한도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이 수령 그 사적 연금 한도에 적용을 받지 않는 금액부터 먼저 인출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수령하시는 금액은 좀 괜찮으신데 나중에 세액공제 받으시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노후소득으로 활용하시라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 수령 한도를 조금 내가 이게 정하겠다라고 보시면 연금 되겠습니다. 수령은 저는 55세부터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게요. 라고 하면 그 돈은 하여튼 어쨌든 합산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네, 퇴직연금에는. 네. 정부에서 회사에서 넣은 돈, 내가 넣은 돈, 뭐 운용에서 생긴 돈 다 합산해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난 하여튼 무조건 55세 땅 하면 그때부터 무조건 받을 거야. 네. 라고 신청하면 그래도 최대한 나누는 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나중에 60세 이상 그렇게 네, 하지 네. 말고 네. 55세부터 받으면 네. 그나마 금액을 제일 작게 나눠서 잘별 받으시- 받는 금액을 네. 줄일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전략이 유리하냐는 거예요. 네, 그 전략은 지금 현재로서는 유리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무조건 빨리 55세부터 받아라. 네. 왜냐하면 뒤로 받기 시작하면 한 달에 받아야 될 게 많은데 많아지면 야, 그럼 나 나이 들어서 많이 받는 거다가 아니라 어. 이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정부가 세금을 많이 떼어갈 수 있고
실제로는 이것도 더 가혹하게 떼갈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세수 모자랄 게 뻔하니까. 그렇다면 가능하면 빨리 55세부터 무조건 받고 55세부터 땡겨받을 거는 잘못하면 세금 많이 내게 되는 그 퇴직연금을 55세부터 받고 언제 받아도 세금과 무관한 거는 뒤로 보내는 게 네. 그게 유리한 전략이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선택할 수가 없나 봐. 그렇죠. 그 재원은 네, 네, 재원은 자동으로 내가 회사에서 넣은 것부터 나온대잖아요. 아 뒤로 돌려도 괜찮은 것부터 먼저 빼게 되어 있다. 무조건 네, 그건 네, 먼저 네. 빼게 돼 있다. 네네. 인출 순서는 정해져 있고, 근데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맞는 게 55세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나눠서 내면은 이 수령 연차에 걸릴 만한 그 소지가 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리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말씀 주신 것처럼 연금에 들어있는 재원 자체를 누군가가 선택해가지고 얘 먼저 인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이미 세법에 인출 순서가 규정이 되어 있기 있어요?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통장을 IRP 통장을 두 개를 만들어서 네. 하나는 그냥 회사가 주는 너하고 네, 그거 네. 넣고 하나는 내가 연말정산용으로 내가 네. 넣은 걸 만든 후에 난 55세부터는 요거부터 받을게요. 네. 라고 하면 안 되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건 가능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건 우리 가능해요? 계리사님께서 오. 말씀 주신 게 오, 그럼 되게 그래- 중요한 요령이네 그거. 네, 그래서 IRP를 만드실 때 이제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와 내가 추가납하는 계좌를 별개로 만들어서 오 관리하실 마이. 필요가 있으시다. 네. 아니 그걸 이렇게 중요한 걸 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설명을 해주세요. 나 그냥 다 넣어버렸는데 나 어떻게 하냐? 와. 이렇게 나눠서 넣으시는 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더 있는 게요. 예. 퇴직금을 이제 넣은 계좌를 먼저 출발시킬 때 예. 개시를 할 때요. 이게 55세부터 개시를 하시면 예. 받은 횟수를 카운팅해서 10년이 되면 네. 원래는 이제 그 퇴직소득의 30%를 깎아줘서 70%를 받으시던 게 40%를 깎아줘서 이제 60%만 받는 걸로 바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년 차부터는 원래 퇴직소득세로 가지고 계셨던 거를 이제 연금 받을 때마다 나눠서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60%만 카운팅해서 세금이 좀 더 줄어드는군요. 예,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퇴직금을 처음에 만 원씩 10년 동안 이렇게 나눠서 받으시다가 11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받으시면 10% 더 절약해서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 야. 알아들었어.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 콘텐츠를 싫어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발 세금제도 좀 심플하게 해서 네. 세무사 상담한 사람과 상담 안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의 격차를 좀 줄여주라. 아니 물론 세무사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약간 그게 있어야지. 뭐 그냥 세무 상담 안 받았다는 이유로 뭐 몇 억을 더 내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네. 와. 야, 우리 되게 어렵네 받는 게. 야. 교보생명에 가면 이거 다 얘기해 줍니까? 너는 그러면 이건 미리 받는 게 좋겠어. 넌 나중에 받는 게 어떻게 좋겠어. 해야 돼 이거 나중에 이거 그게 제도 다 해줍니까? 제도 다 바뀌고 나면 또 요령이 달라질 텐데 그때 어떻게 하죠? 나중에? 일단 이런 계산을 지금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찾아뵙고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컨설팅도 해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그 개인의 사정에 맞춰서 언제 어떤 금액을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컨설팅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미래에셋으로 넣은 분들도 컨설팅 해줍니까? 예를 들면? 그건 안 되겠지. 그건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교보생명으로 넣어야 돼요? 예. 아니면 중간에 갈아타면 되나? 그러니까 젊을 때 미래에셋에 넣었다가 잘 불려서 받을 때쯤 돼서 받을 교보생명으로 때 넘겨. 교보생명으로 올 수도 있습니까 지금? 받을 때 교보생명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오늘 보셨겠지만 저희가 네. 이제 다양한 엑셀과 다양한 산식과 다양한 예. 가정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인이 시간을 내서 하기에는 어렵고 어려워요. 또 제도적인 이해도 지금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도별로 다 체크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런 계리사님을 있는 이제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금을 수령하실 때에 교보생명에 예를 들면 IRP 계좌를 조금 이전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뭐 이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이런 공적연금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같이 해준다.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IRP는요 언제든지 옮기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겠네. 근데
교보생명도 좀 남는 게 있어야지. 네. 예를 들면 젊을 때 수수료는 다 하고. A 증권사에 내고 다 모아와서 지급할 지금부터 때만. 나눠서 쓰는 것만 좀 이렇게 컨설팅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뒤에도 그래도 IRP 수수료가 좀 있어요? 괜찮겠어요? 그렇죠. 이제 IRP 제도 자체에 지금 현재 수수료는 있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계좌 유지 수수료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계좌 유지 수수료는 이거는 보험사만 있는 것은 다행이다. 아니고요. 예. 모든 퇴직금 사업자가 법에 의해서 IRP 제도 자체에 운용자산 관리 수수료라는 거를 있으니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계좌를 아니, 관리한다거나 있으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차라리 근데 있는 게 제 마음이 편해요. 네. 그게 없으면 그냥 갖고 가면 괄시할 거 아이가. 나 그래서 지급할 때쯤 돼서 가야 되나? 알겠습니다. 야. 지금도 옮길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중에도 옮기실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받을 때 옮겨도 네,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IRP를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에는 뭔가 다양한 연금 상품 또는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연금 컨설팅 역량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신연금이나 이런 연금에 대한 설계는 뭐 다른 어떤 업권에 비해서 이제 보험사가 또 특히 생명보험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되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조금 좀 편하게 얘기하면 밥 먹고 하는 게 이런 계산이다 보니 네. 이건 쉬운데 그렇죠. 맨날 상한가 하한가 이것만 보던 증권사는 시키면 잘 못한다 솔직히 그 말이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떡하냐? 진짜 생각보다 복잡한 거네 이거. 근데 이게요. 어마어마하다. 이게 근데 지금도 이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진짜 이제 받는 게 본격적으로 되면 그러면 시간 가면 갈수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 우리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가혹해지면 가혹해졌지 더 완화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세수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노인이 절반 이상 되는 나라가 될 텐데 노인들한테 받는 세금을 어떻게 더 깎아주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더 이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점점 더 가혹해지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우리 또 알아야 되는 팁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방금 받으신 네. 예, 받으실 때 좀 복잡하고 그리고 사실 운영의 묘를 펼치기 위해서 받으실 때마다 이제 금액을 뭐 예를 들어 한도가 넘는데도 계속 넘는 수준으로 받고 이러면 이제 나는 이것 때문에 세금 때문에 이제 금방 좀 줄여야 되는데도 이걸 선택하실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연금이라는 게 연금 안에서 운용을 하면서 또 투자 수익을 내서 연금 자체도 좀 불려야 되는데 이게 정해져 있어서 뭐 불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탁형 연금, 투자형 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많이 가입을 하셔서 이런 형태로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보생명과 같은 생명보험사에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도 이제 투자형 연금이 있고 이 투자형 연금으로 그때 이제 받으시는 금액을 조절하시면서 이때 제도가 이렇게 됐네 하면 그 제도에 맞춰서 금액을 좀 줄여서 이거에 맞춰서 이제 좀 세금 부분이나 건보료 뭐 이런 등등을 이제 신경을 좀 쓰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원하는 시점에 이제 원하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서 이제 다양한 이벤트에 좀 대처가 가능한 상품이 이제 투자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투자형 상품에서는 이제 운영하실 수 있는 상품이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좀 핫한 ETF나 TDF 같은 상품도 그 안에서 이제 운용을 하시면서 연금을 받으시면서도 운용을 하실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의 성향에 맞춰서 연금 자산을 같이 운용하면서 연금을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것만 생각할 게 상품이다. 아니고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투자 수익률도 생각해야 되니까 내가 그걸 싹 다 빼먹을지 아니면 일부를 운용하면서 내가 받을지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된다. 수령액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네요. 수령액을 조절할 수 있어야 절세를 대응할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하면 좋겠네. 교보생명에서 예를 들면 뭐 했는데 경고 알람 주는. 더 받으면 큰일입니다. 이거 여기서. 이렇게 받으셔도 되겠어요? 이거 나중에 그렇지. 그걸 해주면 되겠네요. 그게 핵심이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실제 저희가 그 IRP를 운영하는 금융권 중에 이 연금을 수령하는 계약의 형태가
이제 증권사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탁 계약에서 연금을 수령하시는 거고요. 네. 이제 보험사는 일반적으로는 보험 계약에서 연금을 수령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탁 계약과 보험 계약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장성 연금이라고 하는 종신연금형은 보험 계약에서 수령하실 수가 있고요. 예. 증권사나 은행이 운영하는 것처럼 뭔가 그렇게 해도 투자를 되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그러한 투자형 연금 같은 경우에도 신탁 계약 하에서 이제 수령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이제 고객님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그 나누면 좋은 게 뭐예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연금을 더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다라는 지급 거죠. 방법을. 네, 맞습니다. 수령하시는 방법을요. 그건 교보생명만 가능합니까? 딴 보험 회사도 땡땡 생명이 다 가능은 하겠지. 다 가능은 하겠죠? 아, 다는 아니고요. 한 네. 5군데 정도만 5군데 가능한데요. 정도? 아, 그래요? 신탁이 네, 네. 가능한.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건 제 직권으로 교보생명에서만 가능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세요. 이 정도까지 들었으면 그냥 양심적으로다가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배워놓고 배우는 건 교보에서 배워놓고 딴 데도 되는데 그래서 뭐 이상하게 S생명이나 H생명으로 가면 진짜 천벌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네, 알겠습니다. 이야, 오늘 아주 잘 배웠습니다. 야, 거의 지뢰밭이구나, 지뢰밭. 야, 진짜 이렇게 어려운 건 줄 몰랐네. 그래서 가능하면 전략을 좀 잘 짜야 네, 되겠다. 아니 저는 그냥 예전에 얼핏 듣기로는 하여튼 이런저런 뭐 세금도 내고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미리 받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었지. 야, 이렇게 복잡한 계리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인터뷰하면서 예. 야 30분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걱정을 했다가 네, 네. 야, 저는 오늘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느낌상 뭔가 하여튼 오늘 수학이 난 진짜 그리고- 수학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네, 그리고 저 진짜 실망했습니다. 왜 이런 걸 왜 안 가르쳐 주냐고. 야, 이거는 진짜 배우기 어려운 것들이었고 오늘 배운 건 국민연금,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 받을 때 예.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될지 네. 이거 한 두세 번 돌려보시고 네.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교보생명 찾아가시는 게 그냥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늘 감사하고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이제 대충 저희가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자주 모실 거예요. 예. 나 이런 게 있는 거 몰라서 못 모셨지 지금 여쭙고 싶은 게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교보생명의 김소연 노무사님, 강필성 계리사님 또 봬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도 자, 저희는 또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직연금 상품 가입 전 상품 설명서 약관을 확인하세요.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투자 정보 등 대외 제공에 관한 당사의 전자통신 수단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